오늘은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을 흔들어 대혼란을 만들었던 간첩 성시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시백은 1905년 황해도 평산군 출생으로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동양입니다. 김일성보다 7살 연상이었으나 그는 평생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성시백은 서울 중동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후 1925년 박헌영이 조직한 고려공산 청년회에 가입하며 좌익 활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28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성시백은 1932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의 2인자 저우얼라이의 깊은 신임을 얻으며 본격적인 정보 요원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정양명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중국 국민당의 실력자 후중난 장군의 막료로 잠입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조차 완벽히 숨긴 채 국민당의 핵심 군사 정보를 빼내 공산당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중 공산당 홍군에 체포되었을 당시 자신의 정체만 밝히면 즉시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조직의 보안을 위해 끝까지 함구하며 5년간 옥살이를 견뎠습니다. 이러한 철두철미함은 훗날 김일성이 그를 무조건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 1946년 초 성시백은 저우얼라이의 추천서를 들고 월북하여 김일성을 대면합니다. 김일성은 당시 남로당 박헌영 계열의 공작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는 성시백을 독자적인 대남 공작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김일성은 귀국한 성시백을 자신의 관사에 머물게 하고 아내 김정숙에게 직접 주연을 차리게 할 만큼 그를 아꼈습니다. 그가 남하할 때 김일성은 자신의 회중 금시계와 담배 파이프를 선물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난파된 성시백은 박헌영의 남로당의 조직과 별개로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지하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훗날 남한 내 공산 세력의 주도권을 김일성이 장악하는 핵심 기지가 됩니다. 성시백은 서울에서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완벽히 변신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는 팔자수염의 최고급 정장, 김일성이 준 금시계를 차고 다니며 남한 상류층에 녹아들었습니다. 성시백의 재정확보 수법은 1948년 북한의 단전 조치 이후 수요가 급증한 카바이드와 양초를 중국에서 들여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해방 후 먼저 화폐개혁을 시행한 북한에서 폐기한 조선은행권 뭉치를 남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카바이트 드럼통에 숨겨 들여와 남한에서 유통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공작금을 조성했습니다. 성시백은 조성된 자금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여관, 목욕탕, 이발소 등을 매입하여 조직의 아지트 및 정보 수집처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민심 조작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언론 선전 공작으로 조선중앙일보, 광명일보 등 10여 종의 신문사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판 화보를 발행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전까지 펼쳤습니다. 성시백은 정치적 통일 전선 공작으로 좌우를 넘나드는 포섭 작업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활동 중 성시백은 과거 임시정부 인사들과 쌓았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김구, 김규식, 김원봉, 이범석 등 우익과 중도파를 가리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1948년 북한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에 김구의 측근 엄황섭, 비서 안우생과 김규식의 측근 권태양 등을 포섭하여 김구와 김규식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킨 배후 인물이 바로 성시백이었습니다. 성시백의 지식인 포섭 및 월북 유도 활동으로 여운형과의 비밀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서울대 백남훈 교수와 소설가 홍명희 등을 포섭하여 결국 월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정부 통일 전선 활동으로 근로인민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14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 이승만 정부에 대항하는 거대한 반정부 결사체를 조직했습니다. 성시백의 군부 침투 및 국방 무력화 공작은 대한민국 심장부를 겨누었습니다. 성시백 공작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국군의 와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국방부부터 사관학교, 정보국까지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뻗쳤습니다. 1949년 5월 제8연대 대대장이었던 강태무와 표무원이 병력을 이끌고 월북한 사건은 성시백 공작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미군 초계정 킴볼스 미시오와 해군 소해정 강철호를 탈취하여 북으로 끌고 가고 육군 비행기 등을 북으로 끌고 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장제스의 진해 정상회담 정보를 통역관 김우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승만과 메가더의 도쿄 회담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김일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방경비대 참모장 송호성의 부관과 여비서까지 포섭하여 군 수뇌부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여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성시백은 1948년 가을부터 국회에 침투하여 김약수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13명을 포섭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미군 철수 요청안 등을 채택하게 하며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었습니다. 의심스런 움직임이 포착되어 6.25 전쟁 발발 약 40일 전인 1950년 5월 15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종로구 효제동 아지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반이승만계 후보들에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뿌리던 중이었습니다. 엄청난 압수물은 체포 당시 금괴 80개, 미화 14,800달러, 가택 15동, 선박 2척 등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자산과 조직 문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새벽 수감 중인 성시백은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하기 하루 전 성시백은 처형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그의 체포 소식을 듣고 박헌영 일파의 밀고 때문이라며 경로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의 전설적인 영웅이 된 간첩 성시백은 단순한 간첩을 넘어 혁명의 꽃으로 추앙받습니다. 1997년 노동신문이 그의 공적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과거 남한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던 많은 사건이 실제 그의 공작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시백은 처형 사흘 뒤 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받았으며 국기훈장 1급 조국 통일상 1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평양애국 열사릉에는 그의 가묘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의 일대기를 다룬 7부작 첩보 영화 붉은 단풍잎이 제작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투쟁의 귀감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막내 아들 성자립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북한 엘리트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시백은 해방 전국이라는 혼란기의 경제, 언론, 정치,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안팎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국가체제 자체를 전복하려 했던 종합예술적 공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997년 북한의 공식 발표를 통해 그의 공작 실체가 드러난 것은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안보 위협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첩 성시백의 공작 활동의 예를 보면 신생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간첩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의 혜택을 누리려면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